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볼 자전거는 바로 BMC의 어떻게 보면 이제 효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BMC에서 가장 유명한 팀머신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BMC에서 시승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잠깐 좀 빌려주고 계신데요. 먼저 이 자전거에서 리뷰를 하기 전에 좀 먼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리뷰는 주관적인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뷰가 객관적이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재원표를 손에 들고 이 자전거는 몇 그램이고 무게가 뭐 어떻고 뭐 휠이 뭐고 이거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뷰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리뷰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만의 리뷰를 하게 되는 거겠죠. 물론 그런 거에서 얘기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다른 사람들의 얘기나 제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뷰를 보시는 분들께서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뭐 틀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저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구리라는 친구는 이 자전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셨으면, 좀 간단하게 봐주셨으면,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는 깊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팀머신 굉장히 유명한 자전거죠. 이 BMC라는 브랜드에서 이 팀머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상당합니다. 굉장히 효자죠. 얘가 아마 제가 볼 때는 BMC의 장남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거의 BMC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 팀머신을 타고 계세요. 왜냐하면 타임머신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낮은 버전은 없지만 팀머신 같은 경우는 이 모델보다도 조금 싼 모델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접근성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싼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자, 그래서 팀머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팀머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조금 먼저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올라운드 모델에서 저와 같은 동호인 수준에서 과연 이 디스크 로드가 이 무게가 잘 맞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즘 추세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제 대세가 되는 이제 추세고, 현실적으로 지금 새로 나오는 자전거들은 거의 다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해서 타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이제 올라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필이나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가벼운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와 같은 일반적인 동호인, 그러니까 뭐 파워나 이런 부분들이 뭐 프로 선수나 MCT 나가는 수준이 아닌 수준에서는 이 무게라는 것은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왜 그렇게 무게를 따지냐, 무게 좀 무거우면 어떻다고, 뭐 8kg, 9kg만 해도 충분히 가벼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한 8, 9kg 타다가 6, 7kg 타보시면 그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전거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진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전거도 보시기에는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타서 이제 무게를, 저는 이제 실제로 무게를 재보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재보진 않았어요. 체감적인 무게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이 완차 페달 달고 마운트하고 저 케이지가 있는 이 상태가 제가 예상할 때 7kg 후반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한 7.7이나 7.8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페달하고 다 포함한 무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올라운드로서 타기에는 조금 그래도 무게가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 네, 물론 실제로 라이딩을 할 때 평지나 야거필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사도가 좀 심해지고 하면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좀 경량 바이크와 비교를 해서 무게가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그런 조금은 무게가 느껴진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고 싶냐면,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디스크가 대세기 때문에. 하지만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시마노나 스램이나 이런 구동계 회사에서 로드에 적합한 굉장히 경량화된 소형의 가볍고 이런 디스크 구동계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마 분명히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이 팀머신 같은 경우에는 예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의 흰색 데칼로 아주 유명한 자전거였습니다. 그때 그냥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BMC라고 하면 비싸서 못 사 씨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아주 감성적인 자전거였죠. 그게 이제 2020년형 신형에 오면서 이 데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색은 거의 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구형이라든지 신형이라든지 이제 지오메트리나 이런 형태를 보면 그대로지만 데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현재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강렬했던 빨간색은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좀 회색의 이런 데칼로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옛날 데칼이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데칼이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 데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진한 청색의 흰색 로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제 머릿속에 아직도 BMC 하면 빨간색의 흰색 글자, 그 데칼이 아직도 너무나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나? 몰라요. 저도 정확히는 그렇게 뭐 제가 구형 버전을 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세세하게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확실히 BMC 자전거가 예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디테일한 하나하나 요소들을 또 오늘도 한번 훑고 한번 쭉 넘어가고 마지막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MC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포스트가 이제 D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것도 이제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요. 저기 이제 시트 스테이가 이제 내려와서 붙은 것도 이런 형태적인 지오메트리적인 부분은 그대로 거의 유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전작과 비교해서 전체적인 프레임 형태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BMC 프레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프레임들과 비교해서 튜빙이 굉장히 굵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BMC 이 하단에 이제 다운 튜브가 생각보다 굉장히 굵습니다. 진짜 딱 잡아보면 이게 왜 이렇게 굵어 할 정도로 굉장히 굵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BMC의 좀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포크 같은 경우에도 튜빙이 굉장히 굵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면에서 딱 보면 이 튜브가 굉장히 굵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BMC의 좀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헤드 튜브도 보시면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 튜빙 자체가 조금 굵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BMC의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강성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BMC를 타게 되면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이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아주 많이 받쳐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좀 힘을 잘 받아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으면서도 승차감이 좋은 자전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프레임 진짜 튜빙이 굉장히 굵어요. 생각보다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굵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체형 콕핏 시스템은 굉장히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여기 이제 속도계를 달고 밑에 라이트라든지 뭐 블랙박스 같은 걸 달 수 있는 데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시마노 울테그라 DI2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제 배선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선이 거의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콕핏 시스템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핸들바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원형 형태의 핸들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동계는 역시나 이제 시마노 울테그라 DI2가 달려 있기 때문에 뭐 만족감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DT 스위스의 CRD 351이라고 적혀 있는 이제 올라운드 휠이 달려 있는데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인 올라운드 휠인데 사실상 이 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애매할 정도로 제가 판단하기는 애매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 휠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요즘 이제 추세를 따라서 디스크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고요. 앞하고 D가 있는데 앞이 이제 160이고 D가 140mm 로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울테그라 브레이크고요. 그리고 역시나 안장도 피직 안타레스 안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순정 타이어는 타임머신과 마찬가지로 비토리아 코르사 그라핀 2.0이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타이어인데 순정으로 요거 달아준다라는 거는 요거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토리아 코르사 그라핀 2.0이면은 거의 뭐 최상급 타이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전체적인 구동계는 시마노의 울테그라 DI2 구동계를 전체적으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시승차에는 DI2 울테그라가 많이 달려 있는데 전동 구동 의 만족감은 뭐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뭐 사용감을 보여주죠. 네, 그리고 프레임의 정션 박스는 저 위치에 아주 잘 위치가 돼 있고요. 만약에 스램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저기는 그냥 뚜껑만 달려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자전거에도 똑같이 TCC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잔진동을 좀 이렇게 흡수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덕분에 BM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전거를 타더라도 뭐 올라운드건 에어로든 뭐 로드머신이건 어떤 자전거를 타더라도 승차감이 아주 좋은 자전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차감이 꽤 좋아요. 네, 데칼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좀 뭐 짚고 넘어간다면은 저희와 같은 일반 동호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예전에는 이제 강렬한 BMC였다면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절제된 좀 깔끔하고 이제 무던한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지인 중에서도 BMC를 타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색의 흰색 글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데칼을 사용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모델이 조금 더 예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물론 그 모델은 림브레이크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BMC 팀머신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BMC 팀머신은 실제로 탈 때 만족감이 상당한 자전거이기는 합니다. 헌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 자전거가 지금 800만 원 중후반대의 소비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가성비를 따져본다면 진짜 접근하기 힘든 가격인 거는 맞습니다. 제가 가성비를 따지는 거는 저는 물건을 살 때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의 성능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꽤 따져요. 물론 BMC를 따질 때 프리미엄 브랜드의 제품들을 따질 때 그거를 꼭 가성비만으로 따질 수는 없다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명품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저처럼 가성비를 좀 따지는 사람에게 이 자전거가 지금 800만 원 중후반대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저에게는 좀 현실적으로 좀 손이 가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확실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나타를 100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누구도 소나타 100대를 보면서 와 소나타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대의 람보르기니를 보면 우와 람보르기니 대박, 우와 람보르기니 쩐다 라고 하게 되는 것처럼 밸류가 낮은 거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밸류가 높은 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만족감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찾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찾으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뷰는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얘기해 본다면 이 자전거의 가격은 조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보통 2월 상품 중에 좀 이렇게 싸게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승차 이렇게 돌리던 애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싸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애들이 나오면은 저도 충분히 살 의향이 있다 할 정도로 이 BMC는 충분히 만족감을 주는 자전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제가 타고 가면 진짜 사람들이 막 이거 뭐야, 와 BMC 예쁘다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 있고, 뭐 데칼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제 주변 지인분들에서 예쁘다, 색깔 예쁘다, 옛날에 빨간 거보다 더 나은데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호불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하는 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저한테 또 몇 분이 질문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BMC를 자기는 좀 사고 싶은데 팀머신하고 타임머신 두 개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얘도 그렇고 이 모델도 그렇고 제가 전에 리뷰했던 타임머신도 그렇고 가격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겹쳐요. 자, 그렇다면 저의 선택은 뭐냐면은 저는 타임머신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가격을 준다면 타임머신에 한 손을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타임머신을 탈 때 조금 더 그런 만족감이 좀 높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 팀머신은 충분히 좋은 자전거고 밸류를 느낄 수 있고 성능이나 기술이나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자전거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구성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가성비를 느끼기 힘든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자전거는 어떤 분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올라운드를 자전거를 좀 사고 싶은데 디스크로 이제 안정적인 라이딩도 할 수 있으면서 거기다가 브랜드 밸류가 좀 높은 그런 스위스 브랜드,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싶으신 분에게는 이 팀머신을 사신다면 진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스위스의 너무나 예쁜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BMC의 세 번째 시리즈로 로드머신, 타임머신, 그리고 이번에 팀머신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 다른 것들을 리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항상 영상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항상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공기가 매우 차졌습니다. 네, 항상 안전한 라이딩 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